안녕하세요.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접한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기마민족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말과 활은 우리 민족과 어떤 관계일까요? 유목의 전설 34편은 우리 안에 내재된 유목문화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말과 활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방 기마민족과의 관련설이 가장 많은 듯합니다. 기마문화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돌과 청동, 철로 이어지는 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무기와 함께 기동의 수단이 중요하였지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말은 전쟁에서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처음 전쟁에 사용했다는 스키타이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역사란 책에서 스키타이를 공격하는 자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갈 수 없고 스키타이가 피하려 들면 누구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그 뛰어난 전투력과 기동력을 전합니다. 중국도 중원의 한족보다 요나라의 거란족, 금나라의 여진족, 원나라의 몽골족, 청나라의 만주족 같은 기마민족에 지배된 역사가 보여주듯이 말을 전쟁에 사용한 기마민족은 거대한 제국들을 경영할 수 있었지요. 말은 고대부터 한민족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와 고구려, 발해의 역사 속에도 말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무용총의 기마 인물도나 쌍용청 서벽의 기마상, 신라 황남대총의 마구류, 천마총의 천마도, 금령총의 기마 인물형 토기 등에서 말은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가 일찍 발전한 고구려의 개마총에는 총주착 개마지상이라 하여 철갑을 뒤집어 씌운 개마가 등장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말을 이용해 높은 수준의 기마 전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던 일본에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옵니다. 일본 응신천왕의 무덤인 응신릉에서 나온 말 한 장에 대해 일본 서기는 응신천왕 때의 백제에서 전해준 말이 최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도 이릅니다. 말무덤이라 불리는 신라의 미추왕릉이나 고구려 개마총의 개마도에서 말은 단순한 탈 것의 의미를 넘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태우고 가는 고대 투르크계 유목민의 매장 의식처럼 고대인의 내면에도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말은 우리 역사의 인물 설화에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주몽이 금화왕의 아들들에게 질시를 받아 목숨이 위태로워져 달아날 때도 말이 등장합니다. 명마의 혀에 바늘을 꽂는 기지로 자신의 말로 만든 주몽은 그 말을 타고 뒤를 쫓는 대소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주몽이 기린말을 타고 하늘에 오르내렸다는 고대설화도 전해오는데 중국의 집안현에 있는 통천동이 주몽이 말을 타고 하늘로 통하던 문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시족격인 박혁거세의 탄생에도 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이 지키던 아래에서 박혁거세가 태어나고 그 흰말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죠. 백마는 거란족의 시조신화에도 등장하는데 북방 기마부족의 천선설화의 원형이라 하겠습니다. 부여왕 금화의 탄생설화에도 어김없이 말이 등장합니다. 늙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부여왕 헤브루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자 말이 나타나 커다란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돌에서 개구리 모양을 한 금화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오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왕이 될 웅지를 키울 무렵 바위 속에서 뛰어나온 용말을 얻어 그 말에게 자신의 앞날을 점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쏜 화살과 경주를 시킨 말을 오해하여 목을 베어 죽인 아차동의 설화에도 말이 등장하지요. 말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기마민족의 무기로 활이 있습니다. 활은 고대부터 유목민에게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군대가 쳐들어오자 스키타이족은 화살을 보내어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활쏘기는 몽골의 나담 축제에서도 말타기, 씨름과 함께 전통적인 경기 종목이며 몽골 설화의 알란고아가 자식 간의 우애를 가르치는 교보제로도 쓰였고 평상시에 벽에 걸어두어 유목민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축원물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몽골에서 활을 잘 쏘는 명궁은 메르갱이라 불리며 영시되었지요.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린 에르히 메르갱의 설화나 우구데이 칸이 궁궐을 지을 자리를 잡을 때도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신라의 왕을 지칭하는 마릭간이 명궁 메르겐을 음사한 말이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활은 우리 민족과도 가깝습니다. 예부터 커다란 활을 잘 다루어 동이족이라 칭해졌던 우리 민족은 북방 기마민족의 궁술과도 유사함을 보입니다. 고구려 무용청 서벽에 있는 수렵도에는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는 4명의 기마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활쏘기 자세는 기원전 53년에 벌어진 카레 전투에서 로마의 정예군을 격파한 파르티아 기병들이 사용하여 파르티안 사법이라 불리죠. 그러나 그 사법은 아르마니아 유목민인 파르티아보다 훨씬 앞서 흉노족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적을 유인하여 역습을 가하던 몽골군이 애용하던 이 배사법을 사냥에 나선 고구려의 기마전사들도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음을 무용총의 수렵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는 또 다른 북방 기마문화의 단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를 향해 겨눈 화살 끝에 있습니다. 화살 끝에 구멍이 뚫린 소리통을 매단 명적이 그것입니다. 명적은 화살이 날아가며 소리를 내어 사냥감들을 위협하거나 전투 중에 신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우는 화살이란 뜻의 울고돌이, 한자로 효시라 칭했는데 명적은 고대 흉노의 묵특선우가 아버지 두만선우를 향해 화살을 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명적 소리에 따라 부하들은 일제히 두만선우를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활은 부여를 탈출하는 주몽에게도 줄곧 따라다닙니다. 말을 타고 달아나던 주몽이 엄수에 이르러 뒤쫓는 이들에게 잡힐 상황에서 활로 물을 쳐서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 규보가 지은 동명환 편에는 부여에서 탈출하던 주몽이 경황이 없어 어미 유화가 준 오곡종자를 깜빡 잊고 달아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주몽이 비둘기를 활로 쏘아 어머니가 챙겨보낸 오곡종자를 무사히 손에 넣게 됩니다. 7살에 활을 만들어 날아다니는 파리를 떨어뜨릴 만큼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인 주몽은 기마문화의 심폐인 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마문화의 흔적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등자가 있습니다. 흑해연안의 스키타이 유목민이 사용했다는 등자는 서기 3, 4세기경 고구려와 선비족도 이미 사용했으며 1945년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 호총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서양에는 7세기경에서야 등자가 전해지지요. 금룡총에서 발굴된 기마인물형 토기는 등자와 함께 흥미로운 유목문화의 2가지 물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토기 속에 말 엉덩이에 얹힌 소치입니다. 동복이라 불리는 구리소치는 스키타이와 흉노 유목민을 규정하는 중요한 유물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을 탄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끝이 뾰족하게 치켜 올라간 신발은 전형적인 북방 기마부족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뾰족신은 등자에 넣고 빼기 편하면서도 발끝을 등자에 걸어 말 위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신발 덕에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는 파르티안 사법이 가능했지요. 몽골 유목민들도 고탈이라는 뾰족신을 신는데 신라의 고분에서도 그와 같은 뾰족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마 민족의 신발 형식은 끝이 뾰족하게 올려진 우리의 버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북방 기마 문화에 대한 흔적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반도, 그마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섬 아닌 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광활한 대륙을 말 타고 달리는 상상은 어떤 동경심마저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단서만으로 우리의 시원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문화가 교차되고 이입되었을 한반도에 북방 초원의 기마 문화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의 유목문화 말과 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3편, 9월 18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